집에 그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었죠. 에이, 그쵸.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배웠나요? 그냥 뭐 굳이 말이 필요 없었어요. 아빠가 눈만 뜨면 그거를 닦고 계셔가지고. 아, 그냥, 아, 저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버은 게 그거니까,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저거 청소부터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인사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다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눈으로 보여지면서 세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직장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청소나 이런 걸 아버지가 직접 계속 다 매일매일 하셨어요. 예, 왜냐면 아빠도 그랬고, 그냥 북한 시스템상 아침에 눈 뜨면 구웠던 초상화도 다 동상 청소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럼 동상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들이 있었어요? 동상은 뭐 일단 학교 같은 데 갔을 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선생을 할 때는 아니었고, 근데 그 만수대 동상이라고 북한 제일 큰 동상이 저희 집에서 몇백 미터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리고 학교가 또 그 앞에 있었고, 그래서 학교 때 거기 아침에 가서 동상하고 거기다 내가 오늘 청소했습니다 하고 쓰면은 그 뭐라고 하니, 표창장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스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한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거기 청소하고 막 꽃다발 사다 갖다 놓으면서 뭐 항상 준비 하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오는 게 하나의 모범적인 행위 막 이런 걸로 되게 유행이 됐었어요. 굉장히 모범생들이 그걸 자발적으로 했을 그쵸. 경우에 막 공부 네. 잘하고 반듯하고 맞아요. 좀 잘 사는 집 애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되게 많이 유행이었는데 어느 순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걸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요, 했어요? 매일 했었죠. 매일 네, 했어요. 한때는. 네. 근데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또 이렇게 동상을 청소하는데 김정일이 왔다더라. 팔자가 피는 거. 네, 그랬나요? 그럼 그 학생은 거의 뭐 용칭호감을 받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러면서 했었죠. 어디서 차가 안 오나 보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그 동상이나 뭐 초상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뭐 처벌받는 걸 본 적이 있거나 그러세요? 아유, 그런 건 뭐 너무 많죠, 북한에서. 네, 그 중에 뭐 가까운 사례나 뭐. 그 선수 중에 한 분이 사상투쟁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혁명화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되게 잘하는 선수였어요. 심지어 탁구 하시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선수촌에서 비상소집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는데 너무 잘하는 오빠가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이미 그 가서 검은 받고 좀 힘들게 되고 다시 선수촌 왔다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수들한테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선전용으로 이용하려고 데리고 왔던 거죠. 그래서 봤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일단은 머리를 좀 노란색으로 염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패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약간 한국 스타일로 바지도 청바지를 입었고, 그다음에 좀 우상이 북한 사람 같지 않은 우상을 입었고, 그리고 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한테 차이고 술을 마시고 길가에서 막 한국 노래 엄청 막 그 찌질함 이걸 막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뭐 돌을 던졌는데 그게 하필 그 초상화에 맞고 깨진 거예요, 초상화가.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이 오빠가.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식당에서 일을 했었대요. 좀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근데 거기 가서 그 여자한테 막 찌질함 하다가 거기 있는 그 초상화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운동선수인데 이렇게 비폐한 삶을 살고 있고 또 뭐 하나는 훈련을 안 하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에서 되게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고 막 그런 모습 보고 사람들이 턱문을 하면서 막 손가락질 엄청 하고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 거죠. 다시 운동하러 돌아오진 않았어요? 아니요, 그건 못 봤어요. 그때 되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가가 중요한데 그냥 찌질하게 했던 건 상관이 없는데 한국 노래 불렀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리고 초상화를 건드렸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국 노래로만 취급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 대한 반발로 취급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다시는 돌아온 건 못 본 거죠. 네, 그렇게 막 양옆에 딱 버연들이 선수들한테 비난받게 만들고 끌고 가는 것까지 봤죠. 몇 살 때였어요? 근데 저는 16살쯤 됐던 것 같고 그 오빠는 한 20살? 그 일을 겪었을 때 그냥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이었을까요? 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뭐 권투 선수들 사건도 있었고 뭐 되게 있었는데 그 오빠의 그 초라한 모습이 되게 뭐라고 할까 너무 충격을 줬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냥 평범하게 우리랑 활발하게 놀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너무 작아진 모습? 너무 안쓰러운 모습? 근데 같이 운동한 선수들이 그 사람을 또 막 비난을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 이야기한 권투 선수 사건은 간단하게 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뭐 그 친구도 그냥 뭐 패싸움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또 사회주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뭐 또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서로 패고 막 이랬었어요. 한국 때 선수촌에서. 근데 그게 또 뭐 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건을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냥. 비슷한 사건도 예. 언제 어떻게 보느냐에 네, 따라서. 맞아요. 그런 일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 뭐 자본주의 사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뭐 그런 걸 뿌리 빼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시기에 이런 일이 생기면 크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좀 무난할 때 이런 일이 생기면 뭐 뇌물이나 이래서 해결이 되는데 타이밍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백두산에 대해서 배우죠. 네. 백두산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어요? 백두산을 일단은 뭐 신이 태어난 김정일 뭐 김일성 다 신이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김정일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북한에서 일단은 배우기 때문에 종일봉 기슬 아래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태어났다. 뭐 광명성 탄생했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거기는 완전 신비로운 것이고 또 그 자연 현상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걸로 그렇게 되게 신비로운 것으로 배우죠. 백두산? 우상화, 김부자의 우상화하는 그런 하나의 송지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을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가볼 시간이 없었어요. 가보지 못했어요. 네. 답사 이런 거 많이 가죠, 학생들이. 근데 운동선수들은 그런 답사에서 다 빠지게 되나요? 운동선수들은 훈련만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불이 났을 때 뭐 초상화를 안고 나오고 아, 뭐 그런 거 많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네. 어떤 이야기를 뭐 조금 더 가깝게 들은 사람의 사례나 이런 게 있나요? 뭐 초상화 불났는데 안고 나왔다 하는 얘기는 뭐 있을까 하면 떠들리고 뭐 했는데요. 아, 화재가 났는데 어느 동네에서 화재가 났는데 거기서 뭐 7살 난 애가 불에 타 죽었는데 손을 꽉 쥐고 뭐 죽었다더라 해서 보니까 여기 그 우리 그 휘장을 쥐고 핀을 쥐고 뭐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도 많고 뭐 학교에 불이 났는데 애들이 막 조조마다 들어가서 초상화 꺼내어 갔다 하는 거 선생님이 말리고 선생님이 들어가서 그러게 장렬히 희생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근데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얘기로만. 다 그 사상 교양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제 주변엔 그 정도까지 그런 사람은 없어가지고 그냥 얘기로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그때 뭐 와 대단하다 하면서도 우리끼리는 야, 속기 아니야? 약간 북한에서 속기를 여기서 말하면 또라이라는 표현인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는 했었어요. 친구들끼리는 야 미쳤냐? 그거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근데 부모님들한테는 안 그러죠. 초상화나 그 동상에 대해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본인도 뭐 좀 대단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원래 하는 거니까 혹은 뭐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주니까 한 건가요? 아, 대단하다고 생각 당연히 했었어요. 북한 사람일 때는. 근데 그게 나중에 조금 난이도가 줄어드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냥 하도 세뇌를 받아서 그냥
동상이나 초상화를 보면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울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김종일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약간 충성심이 어느 순간 없어진 것 같고 그 중요한 역할이 한국 드라마였던 것 같고 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저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됐던 거죠. 왜냐면 그 정도까지 뭐 외부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김정일 죽었을 때 그래도 우는 척은 했어야 했죠. 옆에도 다들 울고 하니까. 다 우니까 막 기절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뭐 좀 이렇게 북한 사람들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다. 전 속상하다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왜 안 나오지? 나 울어야 되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 액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또래 친구들도 한 50%는 막 울고 막 난리였던 것 같고 한 50%는 그냥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해외 되게 2011년 그때 사망했죠. 연도 모르겠네. 한번 검색해봤어. 근데 그때 해외 나가려고 딱 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 추모를 해야 됐어가지고. 그냥 짜증이 났네요. 왜 하필 지금 나중에 할 것이 이런 거였나요? 타이밍이. 네. 근데 그래도 슬프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근데 막 엄청 막 제 옆에 언니는 막 기절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막 그 패딩 벗어서 넣고 막 그 장소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긴 했어요. 왜냐면 막 그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옷을 막 벗어서 확 이렇게 바닥에 넣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눈 맞으면서 가시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벗었는데 내가 안 벗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벗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줄 알죠. 추워서. 근데 눈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지나가고 나서 얼른 또 다시. 그 다음엔 뭐 노는 게 내 건지도 뭐 사람들 그러니까. 막 뛰어나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내가 그래도 좀 물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죠. 당연히 들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쟤는 왜 안 오냐 쟤는 뭔 생각하냐 이러잖아요. 당비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또 갑자기 죽었다고 할 때 눈물이 안 나왔었는데 그 차에서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장군님 막 통곡하니까 또 같이 눈물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동상들이 그때는 그랬는데 그럼 지금은 생각해보면 어때요? 지금 드는 생각은? 지금이요? 뭐 지금은 말도 안 되죠. 뭐 한국에 와보고 또 해외 나가보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뭐 동상 정도나 있고 그러면 오히려 뭐 굳이 유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뭐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새우 동상도 있고 뭐 문어 동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오로지 김부자 동상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어이가 없죠. 네. 그런 것들의 이제 상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제대로 상징을 하고 있다고 보셔요? 뭐 그냥 심란하죠. 뭐 그런 거 만드는 품이면 차라리 그 자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나 더 해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 학교에 그 운동하는 학교나 아니면 음악학원에 뭐 김정일이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다닐 때는 없었고요. 제가 다닌 학교나 유치원이 방문한 적이 되게 많았죠. 뭐 4번 정도 넘게 왔다고 해서 항상 그 오면 해야 되는 공연 준비를 항시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네. 왔을 때 하기 네. 위한 공연 준비는 계속했고요. 네. 그럼 뭐 방문할 때도 뭘 어떻게 한다고 준비를 시키나요? 방문하면 일단은 뭐 딴딴따단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콩콩 뛰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면 뛰어야 되고 네, 뛰는 연습도 클럽에서 하거든요. 뛰듯이. 네. 그러네. 뛰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면 뭐 딱 모여서 꽃이 뭐 창군님 하면서 노래하는 연습하는 거죠. 뭐. 그럼 운동 선수들이
또 저 초상화 착용하고 다니나요? 하고 다니죠. 무조건 필수. 그걸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외출복에는 다 달려 있는 거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귀찮을 때 있잖아요. 안 달면 잡히잖아요. 또 오히려 더 귀찮았을까요? 그때는 귀찮은 거 없었어요. 근데 해외 나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좀 궁지스러워야 되는데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한 하루 이틀은 끼고 있다가 절대로 안 달았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해외에서는 괜찮았어요. 해외에서는 괜찮았어요? 해외에서는 누가 달라고 요구하진 않았어가지고.